C++에서 새로 나온 스마트 포인터 이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포인터의 문제점, 특히 이제 동적 할당, 동적 메모리 할당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면은 할당과 해자가 짝이 맞아야 되죠. 제가 이제 할당을 받아놓고 반납을 안 했다. 그러면 그 메모리 부분은 다른 데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할당과 해제가 짝이 맞지 않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 메모리 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루출, 메모리 릭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메모리 누수가 생겨가지고 메모리가 다 없어져가지고 자동 부팅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멜록하고 프리를 이용해서 항상 짝을 맞춰야 됐었고, 그 다음에 C++ 언어에서는 new랑 delete로 이렇게 짝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new와 delete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냥 뭐 눈으로 딱 보기에 서로 짝을 맞추는 문제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뭐 이쪽에서 할당을 받았는데 저쪽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해제를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코드가 꼬이기 시작하면은 이 짝 맞추는 문제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뭐 이런 해결책을 냈습니다. 대표적인 언어가 자바라는 언어인데, 자바가 나온 이유가 C 언어의 포인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야 이거 너무 코드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그 생산성이 왜 떨어졌냐면은 코드 짜는데 하루 걸려요. 그런데 이 포인터 잘못 써가지고 잘못 쓴다거나 또는 할당과 해제 이 짝을 못 맞춰갖고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면 그거 디버깅 하냐고 한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드 생산성, 이 제품이 뭐 하루 만에 나갈 수도 있는 거를 한 7일이나 더 걸려서 그 제품이 나가니까 생산성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온 언어가 이제 자바입니다. 자바에서는 아예 포인터를 없앴고요. 근데 포인터를 없앴다 그래도 자바 정말 내부적인 거를 보면은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받을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자한테 네가 할당받았으니까 네가 그거 다 치워야 된다, 그거를 강제하다 보면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어적으로 다 처리를 해줄게 라고 해서 이 자바라는 언어는 획기적인 걸 갖고 나옵니다. 가비지 컬렉터, 이게 뭡니까? 쓰레기 수거차. 즉 내가 이제 할당을 막 이렇게 메모리를 막 할당을 받아서 막 써요. 그리고 나는 그냥 호련히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자바 언어 안에 있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기능이 이거 다 썼네, 이거 수거해 가야지, 이거 수거해 가야지, 수거해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걸 싹 수거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점 같은 데 가갖고 술 막 이렇게 야외 주점, 뭐 축제 때 뭐 이런 거 야외 주점 가갖고 소주 막 엄청나게 먹고 막 병 같은 거 그대로 두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거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누가 와갖고 공병 같은 거 막 수거해 가고 쓰레기 싹 수거해 가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놓죠. 그게 가비지 컬렉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먹고 그냥 버려두고 오면 굉장히 편하죠. 그런데 이제 치우시는 분들은 좀 힘이 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자바에서 나오는 이 가비지 컬렉터라는 기능은 메모리 할당은 니들이 그냥 편하게 해. 그리고 치우는 거는 우리가 가비지 컬렉터라는 걸 이용해갖고 할게. 그러니까 이제 가비지 컬렉터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얘는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원래 돌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거나 좀 이 개발자가 짠 프로그램이 지금 그렇게 바쁘지 않네, 그러면 이제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프로그램이 할당받은 메모리인데 반환하지 않은 것들을 전부 다 찾아갖고 자기가 싹 반환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뭡니까? 컴퓨터의 로드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이제 CPU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CPU 점유율이 올라가서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네. 그러면은 요즘 뭐 CPU 성능 개선 속도가 빠르니까 더 좋은 CPU를 쓰지 뭐, 더 비싼 컴퓨터 쓰지 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다. 그런 판단하에 나온 게 이제 자바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가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서 자바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메모리 할당, 메모리 얼로케이션과 메모리 디얼로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자바 안에 인터널을 다 까보면 그 안은 또 다 C++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바는 이제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C++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도입해갖고 해결합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 붙는 게 굉장히 많죠, 그죠?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시티, 뭐 등등 해서 뭐 스마트 IC 카드, 뭐 스마트 도로,
모든 게 이제 스마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포인터라는 걸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메모리를 그냥 자동 해제해 주는 거예요. 자동 해제. 자바랑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가비지 컬렉터가 없어요. 이 가비지 컬렉터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컴퓨터 로드, 지금 이 가비지 컬렉터가 또 다른 하나의 작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CPU 로드가 많이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C++에서 사용하는 이 가비지 컬렉터는 그런 프로그램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그런 나중에 별도로 수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메모리 사용이 딱 끝나면은 자동적으로 수거가 되는 그런 기능을 넣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거차가 일부러 다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바보다 속도 향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자동 해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 하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우리 널 포인터 이거 배웠죠. 포인터 만들면서 널 포인터로 초기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자동 초기화가 됩니다. 자동 초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얘는 내가 해제를 하려고 하면은 에러를 내고요. 그 다음에 동적으로 할당받은 공간에 대해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정적으로 할당받은 공간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메모리를 해제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이미 이건 받아가지고 해제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얘가 해제하려고 노력하다가 에러가 나기 때문에 얘는 동적으로 할당받은 공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론적인 얘기를 쭉 했으니까 한번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유닉 포인터, 스마트 포인터 중에 유닉 포인터라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인티저,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인티저의 포인터의 PA는 new의 int, 이게 이제 동적으로 인티저 하나 공간을 할당받고 그 다음에 PA 이렇게 하고 해제하는 과정이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 포인터가 아니고요, 그죠? 네. 스마트 포인터로 똑같은 걸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유니크 포인터라는 게 있어요. 유니크 포인터, 포인터로 만드는 거죠. 뭘 가리키는,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만든다. 그래서 PA. 자, 보세요. 자, 얘는 포인터예요. 유니크 포인터를 만드는데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유니크 포인터 만드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 포인터예요. 그리고 걔 이름은 PA입니다. 그죠?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똑같은 거를 스마트 포인터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 얘는 만들 때 뭘 하느냐? 여기다가 가로를 해갖고 new의 인티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즉 내가 포인터 A를 만들었는데 인티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티저를 저장하는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얘 100번지라고 합시다. 그리고 PA는 스마트 포인터예요. 얘는 PA는 스마트고 얘는 실제로 한 3000번지에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은 여기에 와가지고 여기 이제 100번지가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PA를 이용해 갖고 얘를 값을 바꾸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PA에다가 30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Cout에 PA를 dereferencing해서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PA의 value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뭘 안 했습니까? 딜리트를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원래는 이걸 하면은 delete PA를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벌써 빨간 줄이 딱 거지면서, 야, 이거는 스마트 포인터니까 너 쓰레기 안 치워도 돼. 이거 치워주는 기능이 따로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해 보면 PA 값이 30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PA라는 포인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 포인터 중에 이제 유닉 포인터인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할당해서 그냥 쓰고 다 쓴 다음에 우리는 그냥 호련히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간 하나만 할당받는 거고요. 그죠? 이거를 배열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배열로도. 네. 배열로 어떻게 받느냐? 자, 포인터예요. 그런데 얘가 가리키는 거는 인티저의 배열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는 만들 때 한 5개짜리 배열을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for loop을 돌면서 하나하나만 넣어 볼게요.
for loop을 돌면서 인티저 i는 0부터 i가 5개 하면서 PA의 i번째에다가 i 플러스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것도 그냥 for loop을 돌면서 하면 되겠죠, 그죠? 출력하는 것도 C out에서 자 i를 먼저 출력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PA의 i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and L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날 때는 여기 리턴 제로만 해주고요. 끝날 때는 우리가 딜리트를 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는 스마트 포인터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그 인덱스 위치에 있는 값들이 0, 1, 2, 3, 4, 5 이렇게 해서 1, 2, 3, 4, 5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포인터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닉 포인터에 이제 대충 요거는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동적으로 할당받지 않은 공간에 대해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는 10 그러면 A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동적으로 할당받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이건 정적으로 이미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다 대고서 우리가 유니크 포인터라고 해갖고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인데 P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 조기값을 A로 준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는 저장을 하면, 그리고 이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PA 값을 한번 출력을 한다. 자, 여기서는 이거 한번 그대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켜 보면은 이런 오류가 뜹니다. 디버거 어센션 해갖고 중단시켜 버리고요. 지금 뭐냐면 이게 에러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A라는 공간은 바로 이 A라는 공간은 정적인 공간인데 지가 다 쓰고 나서 여기서 끝날 때 반환을 그러니까 그 공간을 해제시켜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러한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니크 포인터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해될 게 뭐냐면은 동적으로 할당받는 공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스마트 포인터, 유니크 포인터는 객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동작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객체를 하나 만들자. 클래스 뭐 도그라고 할까요? person이라고 합시다.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갖고 그냥 퍼블릭에다가 만들게요. 그 다음에 person이라는 생성자 여기다 private에서 string의 name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는 string의 name이라고 이렇게 하면 name은 name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void에 show name이라고 이렇게 하면 cout에 name을 그냥 출력해 버리는 이런 person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유니크 포인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면 유니크 포인터인데 얘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은 자 person이라는 타입의 포인터인데 거기 가면 person이라는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PA라고 하고 new의 person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만드는데 여기는 뭐 존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PA를 만들었는데 PA는 여기 생성자가 그 스트링을 가져야 되니까 그죠? 이름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PA의 포인터니까 이 화살표 연산자로 불러야겠죠. show name을 하면 멋지게 찍어야겠네요. My name is 이렇게 하고 John 뭐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delete PA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PA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돌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my name is John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고 동적으로 할당된 그 객체니까 그거에 대해서 PA를 이제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킬 때도 우리가 이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이게 이제 꼭 스마트 포인터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할당과 해제를 나 그 제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됩니다. PA 해가지고 new에 person 해갖고 John이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PA에 show name 해서 부르고 그 다음에 delete PA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대로 하실 이 delete PA 이 해제를 제대로 할 나는 각오가 되어 있다. 나는 그런 거는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 어디 가서 물건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다. 한번 하고자 한 거는 잘한다 라고 하는 학생은 그냥 포인터 쓰시면 되고요. 나는 그래 가끔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쓸래. 이런 사람은 이제 스마트 포인터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행을 한번 해보면 뭐 똑같아요. 실행 결과는 똑같죠, 그죠? 다만 여기서는 내가 알아서 메모리를 할당을 해준다. 근데 이제 스마트 포인터를 사용을 하면 이런 거 딜리트를 안 해줘도 된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스마트 포인터 말고 그냥 일반 포인터 써갖고 만들어도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해질 경우에는 스마트 포인터 쓰는 것이 여러분들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스마트 포인터를 안 쓰고서 그냥 썼는데 딜리트를 안 했다, 해제를 안 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는데 그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요. 그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은 꼭 연휴 시작, 예를 들어서 뭐 5일짜리 연휴가 있어요. 5일짜리 연휴가 이제 막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여행 가야지 해서 예약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전날이 이제 근무일이겠죠. 연휴 전날. 근무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오전부터 일하고 이제 오후 일하고 이제 이제 해방이다 5일 동안 여행 가야지 해서 한참 기대에 부풀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마트 포인터 안 써서 일반 포인터 써서 딜리트 안 해서 생겼을 때 생기는 버그는 바로 언제 발생하느냐? 바로 요 시점 딱 퇴근 10분 전에 발생합니다. 퇴근 10분 전에 발생하면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짠 거는 한 6개월 전에 짠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포인터 문제라는 걸 모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분 후에 퇴근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런데 막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 안 하고 컴퓨터가 막 리부트되고 이러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연휴 때 갈 수 있겠어요? 자, 연휴 첫날 나와서 근무하고 이틀날 나와서 근무하고 3일날 나와서 근무하고 남들 다 놀러 가는데 4일, 5일 드디어 언제 풀리느냐? 5일날 밤에 드디어 풀립니다. 이거 딜리트를 안 해줬구나. 딜리트 한 줄 룸으로써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휴 마지막 날 밤에 문제를 풀고 휴가를 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은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프로그램 짤 때는 좋은 게 있다 하면 좋은 걸 쓰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 좋은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옛날식으로 할래. 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데 이런 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 C++ 언어를 설계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천재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우리는 천재가 아니면 천재가 하는 대로 가능하면 따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쓸 때 이런 스마트 포인터 중에서 유니크 포인터, 이 유니크 포인터 말고도요 쉐어드 포인터라는 것도 있는데 얘들이 전부 다 이제 한 통속이거든요. 스마트 포인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